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동포회관을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이전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눈폭풍 준호로 인한 뉴욕시의 경제 손실이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으로는 12억 달러 이상이라는 분석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쉘던 실버 뉴욕주 하원의장이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제로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 오바마 케어의 등록자 수가 9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한인 등록률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온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동포회관을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이전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기금 모금에 동참한 한인 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더욱 체계화된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들에게 15년째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온 KCC가 한인 동포회관을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이전하고 오늘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테너플라이 100 그로브 스트릿에 위치한 신축 회관은 약 13개월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 오늘 뉴저지 한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총 23,000 스퀘어피트 부지에 3층으로 세워진 신축 회관은 공사 비용으로만 총 5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은 2013년부터 풀뿌리 모금으로 적립한 10만 달러를 기반으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신축회관 기금 모금 캠페인과 은행융자 340만 달러를 더해 이번 신축회관을 완공시켰습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윤덕진 이사장은 한인사회가 있었기에 신축회관을 성황리에 완공할 수 있었다며 한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Yes, we are here. We were able to build our new home only because so many of you came aboard and make donation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이번에 완공된 신축회관 1층에선 무료 건강검진, 의사진료 등의 의료복지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층엔 미술, 컴퓨터 등의 문화교육 서비스부가 위치해 있고 3층엔 수백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과 체육관 등이 위치해 있어 앞으로 뉴저지 한인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눈폭풍 준호는 예상보다 약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로 인한 뉴욕시의 경제 손실은 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북동부 지역 전체로는 손해가 12억 달러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를 내려진 차량 통행 금지와 대중교통 운행 중단으로 뉴욕시 경제에는 2억 달러가량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경제적 손실의 상당 부분은 2만 4천여 식당의 수입과 27일 일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소득 손실이어서 추후 회복되지 못하는 손실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동부 지역 전체의 경제적 손실은 뉴욕시 외곽 카운티 1억 달러,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지역 3억 달러, 뉴 잉글랜드 지역 6억 5천만 달러 등 12억 5천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일기예보를 근거로 예상됐던 피해액보다는 적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원래 일기예보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16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 북극 한파를 동반한 폭설로 입은 최소 150억 달러의 피해액에 비해서도 적은 금액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쉘던 실버 뉴욕주 하원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사임 압박이 거세게 나오면서 실버 하원의장이 결국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패 혐의로 체포돼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쉘던 실버 뉴욕주 하원의장이 끝내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버 의장은 지난 2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방수사국에 체포된 뒤 사임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년 이상 주 하원의장으로 활동해온 실버 의장은 지난 10년 이상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과 리베이트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 실버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이 거세졌고 결국 오는 2월 2일자로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당 지도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 하원은 오는 10일 표결을 실시해 신임 의장을 선출할 방침입니다. 그때까지는 조셉 모렐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시 의장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모렐 원내대표가 차기 의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선거 재공고에 명시한 회장 후보의 공탁금 반환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 공탁금에서 회장 직무대행 임기 중 사용한 운영 경비를 공제한다고 명시했는데요. 한인회 새 측에도 없는 내용을 선거 공고에 명시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8일 한인회가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선거 재공고에는 후보 공탁금 3만 달러 가운데 선거 공고 비용 등 선관위 운영 경비 외에 회장 직무대행 임기 중 사용한 한인회의 운영 경비를 함께 공제한다는 명목이 명시됐습니다. 한인회 선거세 측에 따르면 공탁금은 선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장 당선자에게 인계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모임에서 회장 직무대행에게 운영 경비가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공탁금에서 이를 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 측에 없는 내용을 선거 재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때의 운영경비 부담은 차기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직무대행은 지난해 임기가 끝난 유광훈 26대 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한 전직 한인 회장은 직무대행의 운영경비 부담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새 측에 없는 내용을 선거 공고에 명시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 취업비자 스폰서 자격을 박탈당한 업체가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한인 마켓도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30여 개 업체는 노동 관련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연방노동부 산하 임금 및 노동시간 단속국이 최근 공개한 H-1B 스폰서 자격 박탈 업체 리스트에 따르면 1월 현재 자격 박탈 조치가 내려진 H-1B 스폰서 업체는 50여 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고의적 규정 위반 업체는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의적인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H-1B 스폰서 자격이 박탈된 업체들 중에는 워싱턴주 레드우드시에 소재한 대형 한인마켓 필식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자격이 박탈된 업체들 대부분은 임금이나 노동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고의성이 짙은 규정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H-1B 스폰서 자격을 최대 5년까지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무작위로 불시에 해당 업체를 방문해 노동 규정 준수 여부를 실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당국은 H-1B 스폰서 업체가 노동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H-1B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금리 인상을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랐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현행 제로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성명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는데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사용된 인내심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연준은 당시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선제 안내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동원했던 상당 기간 초저금리 유지 언급을 대체했습니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운용하는 초저금리 정책을 2008년 12월부터 6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최근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의 완만하다는 분석보다 더 낙관적인 평가입니다. 또 노동시장도 더 개선됐고
노동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감소하고 있다며 고용 상황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2015 오바마 케어 등록자 수가 9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에 비해 17%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한인 등록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뉴욕주 공인 한국어 건보가입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2015 오바마 케어 가입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한 달 평균 350여 명의 한인들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등록자 가운데는 7대3 비율로 신규 가입 신청자가 플랜 변경 신청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의 한인 등록률은 지난해에 비해 약 20에서 30%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해 상당수의 한인들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고 올해 대다수 건강보험 플랜들의 월 평균 보험료가 인상되며 가입 예정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다른 한국어 가입 안내 기관인 퀸즈 YWCA도 오바마 케어 등록 상담을 문의하는 주민이 월 평균 2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한인들은 50여 명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종에 비해 한인들의 등록 열의가 부족한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2015년 건강보험 신규 가입과 변경은 오는 2월 15일에 마감됩니다. 이제는 뉴저지주에서도 자동차 보험증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주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로 보험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6일 주 하원 본회의와 주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폭설로 인해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종 입법화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검문 당시 종이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해 티켓을 받고 법원까지 출두해야 했던 운전자들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자동차 보험증을 담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곳은 뉴저지를 포함해 13개 주입니다. 뉴욕주의 경우는 지난 2013년 스마트폰 제시가 허용됐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니아길 주 상원 의원은 최첨단 시대에서 종이 보험증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러지 약이나 항우울성 수면 보조제 등을 장기 복용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가끔 복용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 복용은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 의학협회 저널은 엘러지약이나 항우울성 수면 보조제에 포함된 항콜린 작용제 성분이 장기 복용 시 알츠하이머 발병을 63%까지 증가시킨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항콜린 작용제 성분이 함유된 약들은 엘러지성 부비강염이나 천식에 동반되는 미열 증상 완화제로 쓰이는 베나드릴과 항우울성 수면제인 독세핀, 디트로펜 등입니다. 특히 항우울성 수면제의 경우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수면 장애를 겪는 이들이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를 주도한 셸리 그레이 박사는 환자들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수면 보조제 등에도 항콜린 작용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사들이 환자에게 항콜린 작용제가 들어간 약을 처방해야 할 경우 처방 용량을 낮게 하는 것이 좋고 약을 통한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복용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